안녕하세요, 미상입니다. 오늘은 아직까지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필기감과 컨텐츠 소비 하나는 끝내주는 태블릿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2.9인치를 약 1년이 넘도록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역대급이라는 갤럭시 탭 S7 시리즈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플러스 모델을 사전 예약으로 구매해서 약 4개월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제품을 누구에게 추천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빠르게 갤탭 S7 플러스의 특징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은 12.4인치로 16대 10 비율,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에 120Hz 주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쿼드 스피커입니다. 위아래로 2개씩 달려있고, 그리고 카메라 구성은 후면에 2개, 그리고 전면 중앙에 1개가 달려있습니다. 잠금 해제 방식은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기능과 함께 내장 광학식 지문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단자는 C타입이며 3.5mm 이어폰 단자는 없습니다. 또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합니다. 기본 구성품으로는 S펜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북커버 액세서리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장단점이고, 아이패드에 비해 상대적인 장단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장점입니다. 총 5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제가 갤탭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갤탭의 필기감입니다. S펜은 필기할 때 정말 쫀득한 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 제공되는 펜촉 자체가 부드럽고 마찰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화면에 닿는 촉감이 좋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글씨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다 세밀한 펜촉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120Hz 주사율과 소프트웨어 보정 덕분에 필기 지연율도 꽤나 낮아졌습니다. 물론 필기감은 개인의 취향의 영역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쫀득한 필기감보다는 미끄러지는 필기감이 더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S펜은 이런 미끄러운 필기감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펜촉 외에도 미끄럽고 마찰이 적은 펜촉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갤탭의 필기감을 첫 번째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2.4의 넓은 화면, 그리고 16대 10의 화면 비율, 명암비 높은 OLED, 그리고 쿼드 스피커, 여기에 침대까지 합치면은 정말 시간을 녹여버리는 영상 머신이 됩니다. 즉 이 기기는 영상 감상에 최적화된 기기라는 점을 장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성이라는 명분 하에 태블릿을 구매해서 쓰지만 사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데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라고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보는 거 좋은 환경에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갤탭 S7 플러스는 앞서 말한 기기의 스펙 덕분에 영상 감상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를 두 번째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세 번째, 필기감 외에 아이패드에서 아쉬웠던 점을 뽑아보라고 하면 저는 멀티태스킹을 뽑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엥? 아이패드에서 멀티태스킹 지원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갤럭시의 분할 화면, 그리고 플로팅 화면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멀티태스킹은 썩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유튜브로 인강을 보면서 필기를 할 때 아이패드는 이처럼 화면 손실이 꽤 크지만 갤탭은 꽉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개의 앱을 창으로 띄워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투명도를 낮춰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쓰는 앱을 아이콘으로 띄워서 키우고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덱스 모드에 들어가지 않아도 훌륭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세 번째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네 번째 장점입니다. 우리가 오래 쓰던 익숙한 운영체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OS를 쓰게 되면 처음부터 배워야 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윈도우를 오래 썼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커맨드 기반의 단축키나 한영 전환, 그리고 둥글고 쫀득쫀득한 마우스 포인트에 솔직히 말하면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갤탭의 경우 덱스 모드를 사용하면 윈도우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시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우스와 키보드 단축키도 PC와 거의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게다가
제가 많이 쓰는 한컴 오피스가 정식 지원되기 때문에 마치 작고 가벼운 노트북을 쓰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를 네 번째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장점은 사소한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기능과 동시에 화면 내장 지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집에서는 간편하게 얼굴 인식을, 메로나 때문에 늘 밖에서 마스크를 쓰는 환경에서는 지문 인식을 번갈아 쓸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전면 카메라의 위치도 가로 화면 기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나 영상 통화를 할 때 편했습니다. 그 외에 굴락을 통해 나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로 모드를 지원하는 앱을 강제로 돌리거나 비율을 맞춰서 화면을 돌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튜브 화면을 내릴 때 느낄 수 있는 120Hz의 소소한 즐거움 혹은 소소한 부드러움, 그리고 마이크로 SD를 지원한다는 점도 소소하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단점도 5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팜 리젝션입니다. 필기를 위한 하드웨어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지원이 아직도 모자란데 말입니다. 물론 삼성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좋은 필기 앱에 굶주려 있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아이패드에서 좋은 플렉스리라는 앱의 출시만을 기다리고 있죠. 저만 하더라도 각각의 필기 앱이 갖는 단점 때문에 엑소디오, 삼성노트, 그리고 노트셀프 모두를 각각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일한 어플을 쓰고 싶은데도 모든 기능을 갖춘 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재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짜증나는 부분은 팜 리젝션을 제대로 이뤄내는 필기 앱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입니다. 거의 모든 필기 앱은 S펜이 일정 거리에 도달했을 때, 즉 호버 거리에 도달했을 때 터치를 막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올려두고 펜을 잠깐 멀리 띄우기만 해도 막 화면이 확대되거나 화면이 넘어가는 등 마구 난리가 나버립니다.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두 번이야 그냥 넘기겠지만은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첫 번째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앞의 단점과 이어집니다. 안드로이드 특성상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아이패드 앱과 아이폰 앱이 구분되어 있는 애플의 정책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아직까지 태블릿을 위한 앱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이 열심히 클립 스튜디오도 데려오고 있고 한컴 오피스도 데려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태계 자체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앱이 너무 부족합니다. 소비자가 굳이 삼성을 기다릴 의무는 없죠. 왜냐하면 아이패드로 그냥 넘어가면 무수한 양질의 앱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애플 펜슬이 S펜처럼 나오거나 아니면은 빨리 안드로이드 태블릿 생태계가 구축되어서 삼성 태블릿에서도 앱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 들리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북커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이지만 그래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리즈보다는 좋아졌다는 평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트랙패드가 너무 뻑뻑하다는 점, 그리고 덮개를 올려서 닫아도 이렇게 완전히 화면을 덮지 않고 아래로 내려간다는 점, 그 때문에 가방에 넣고 다니면 이게 내려가면서 화면이 계속 켜진다는 점, 키보드의 문제인진 태블릿 내구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키보드 탈착 시 이 아랫부분에 계속해서 벗겨져 나가거나 흠집이 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다면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로 녹조 현상입니다. 이는 출시 초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였죠. 저는 주로 다크모드로 태블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슬렸던 문제였습니다. 물론 공정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기기를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을 주고 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 제품이 녹조 현상이 있을 때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큰 불만은 없지만 신경 쓰면 계속 보이는 이 녹조 현상을 네 번째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필기를 하다 보면 이 부분,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 이 부분이 뜨끈해집니다. 필기를 할 때 손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발열은 꽤나 거슬립니다. 오죽하면 팜 리젝션용 아대를 살까 고민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추천하는 사람은 S펜의 필기감을 좋아하고 넓은 화면으로 필기를 하고 싶은 사람, 동시에 영상 시청이나 게임 등 컨텐츠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합니다. 필기 가능한 가성비 제품인 S6 라이트도 있지만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더 투자하셔서 넓은 화면에 적은 지연율로 필기를 할 수 있는 이 제품을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만약에 필기는 안 하는데 영상은 많이 본다 라고 하시면 S5E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의 필기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양한 태블릿용 앱을 경험할 수 있는 아이패드 제품군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다른 제 물건을 소개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미상입니다.